오늘은 대형주의 날인가 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정말 대단하죠. 기아차가 11%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강세가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시작하면서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광기 그리고 광준이 이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의 종목이었잖아요. 지금 시세 한번 보시죠. 8%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급등세에 뛰면서 1,4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1,300원 이어서 장중에도 터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에 두 분이 주시는 종목군들 시세 상당히 좀 잘 내고 있고요. 매일 개장 전에 이 코너만 챙겨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급등세 타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점검해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장 분위기가 슬슬 잡혀가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을지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빅픽처 함께 해주실 분은 유안타증권의 유동훈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큰 주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3,000포인트 과연 안착이 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약간의 뒷걸음질을 친다면은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지금 다시금 멀찌감치 달아나면서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 안착하는지 여부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세요. 유동훈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안착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지금 한국 증시가 거의 10년 이상 2,000포인트에서 3,000 도달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환경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3,000포인트 위로 올라선 데 있어서는 그만큼 작년 실적 그리고 올해 실적 그리고 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맞물리면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컨센서스만 놓고 얘기를 해드리더라도 이익 증가율이 적어도 20%대 후반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도 10%대 중반의 이익 증가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적절한 유동성이 부여가 되고 있고 M1 증가율 같은 경우에 27% 수준 그리고 또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 10%대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펀더멘털과 유동성에 힘입어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여력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 모델링을 활용을 해서 적정 가치를 구하는데 코스피의 적정 가치를 잔존 가치 모델로 돌려봤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한 3,600포인트 이상, 3,635 정도가 나오고요. 또 코스닥의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한 1,081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3,000포인트보다는 적어도 20% 정도는 더 높은 적정 가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이 3,000포인트 안착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3,000포인트 안착 가능성 먼저 두 가지로 예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좀 들여다봤는데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자, 우리가 보통 그 시장에 대해서 적정 가치를 구할 때, 잔존 가치 모델을 돌려서 적정 가치를 구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모델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식센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또 이익의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장의 유동성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또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또 주식 선호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또 정책 환경이 어떤지 하는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을 이 6가지 요소로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고요. 밸류에이션은, 과거 역사와 비교해 봤을 때는 비싸 보일지 모르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이익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유동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있는데요. 경기 선행 지표 보시면은 확연하게 100 이상으로 올라섰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지금 확장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식 선호도 부분이라든지 주식 선호도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주식 투자를 투자자들이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주식 투자 부분이 그렇게 사실 크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GDP로 비교했었을 때 겨우 5%대 수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정말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정책 환경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자체가 경기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저희가 점수 총점 6점 만점인데 지금 플러스 5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제가 한국 증시를 들여다본 과거 27년 동안에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적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3,000포인트 안착 그리고 또 전략 자체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전략이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총점이 5점으로 나와서 몇 점 만점인가 이거를 얼마나 좋다고 봐야 될까 딱 와닿지가 않았는데 설명을 해주셨네요.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 봐왔지만 이만큼 좋은 점수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경기는 지금 경제지표는 어떻게 좀 나오는지 차트 준비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살짝 좀 설명을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별로도 조금 또 차별화돼 있잖아요. 워낙에 집중되는 섹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업종별로의 상승 여력도 함께 봐주시죠. 네. 자,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아시겠지만, 수출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죠.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기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있어서 또 지금 글로벌 경기 부분에 있어서도 회복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업종들을 보시면 당연히 전기차 관련된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나 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경기 회복 부분이 이런 쪽으로서 초점이 맞춰지면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안에서 이런 업종 관련된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주가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지난 4, 4분기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만큼 또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 여기에 맞물려서 한국의 경기 회복, 여기에 또 맞물려서 관련된 경쟁력 있는 기업들, 자, 이렇게 투자를 하는 패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10개 이상의 종목들 쭉 뽑아보면 SK 하이닉스라든지 한화, 기아차, 하나솔루션, 원익 IPS, 에코프로비엠, LG화학, 네이버, 모비스,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에너지솔루션, 카카오, 삼성 SDI 등등 계속 말씀드려오는 이런 성장 대표적인 업종들에 대한 초점이 중요한 그런 경제적인 구조와 투자의 테마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예탁금 70조 시대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에서는 이 비투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데 이런 개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유동성이라면 충분히 이 수급 부분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2007년, 2008년도에 어떤 거품장이 일어났었을 때는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또 그것을 이끌어냈던 것은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었어요. 기관들이 적립식을 과 여러 가지 이 주식형 상품을 이용을 하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일으켜서 시장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면 그때의 이 주식형 상품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10%대 중반까지 갔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70조 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뭐 주식형 이 펀드도 있겠지만 이걸 제외하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의 고객 예탁금으로 계산하면 GDP의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5%도 안 되죠, 사실. 1,800조 GDP 대비해서 70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별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직접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게 지금 추세거든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투자 패턴 자체를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는 직구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뭐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풀려있는 유동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1 증가율이 28%나 되고 M2 증가율이 10%나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과거 2007년, 2008년도에 어떤 이 고객 예탁금 규모가 그때 수준의 GDP의 10%대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한다면 고객 예탁금이 얼마까지 늘어날 수 있냐면 150조, 200조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수급 부분이 그렇게 걱정스럽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한 일주일 놓고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이상의 순매수를 했어요. 여기에 기관이 순매도를 했죠.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 줄어든 규모는 5조밖에 안 줄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추가적으로 또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5조 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자금 유입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 부분이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유동성이 앞으로 해소가 될 거다, 축소가 될 거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고 도대체 얼마나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것인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좋아질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도 함께 담아주셨는데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뭐 대만도 그렇고요. 사상 최고치의 지수로 나타내는 그런 국가들도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움직임 좀 계속 이어질까요?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에 따른 전략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자,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달러의 약세 추세가 일어난다면 신흥국 시장의 강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대의 성장률, 4, 4분기를 놓고 보면 6.5%대의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자, 그만큼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 같은 경우에 또 소비 시장을 키워나가는 그런 국가들의 경우에 그만큼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의 산업들의 성장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신흥국들의 매력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다 동북아시아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 여기에 또 중국 심천 이런 국가들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조업 중에서도 정말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기전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이 생산을 하는 OEM을 생산하는 그런 국가도 있죠.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국가들,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상승 여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상승 여력이 약 8%, 10%대 이렇게 본다면 이런 대표적인 국가들의 상승 여력은 2배, 3배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좋아 보이고 또 한국의 어떤 이 위치 자체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2021년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고점을 찍고 앞으로 어떤 하락장에 대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은 적절하지 않다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간략하게 총정리해 주세요. 네, 큰 그림은 조종장의 적극 기회를 살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올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첫 주에 상승이 일어났고 또 지난 4, 4분기도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조정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조정이기 때문에 그 펀더멘탈을 믿으시고 마음 편하게 조정이 일어났을 때 투자에 임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정에서 펀더멘털에 기대면 된다라고 한마디로 전략을 주셨네요. 연립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오프닝 벨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도 중소형주들은 약간은 좀 휘청되기도 하니까 좀 신중하게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